음, 오늘 거 보면 이제 집합이라고 나오죠. 집합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너희가 좀 많이 책을 봐야 돼. 그러니까 책을 봐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에 써져 있는 용어들을 많이 봐야 돼. 용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거를 활용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용어를 알아야 뭔가를 다룰 수 있거든. 용어를 알아야. 처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집합과 원소라고 나와 있죠. 집합과 원소. 그러면 집합과 원소에서는 일단은 집합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집합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합을 영어로 세트라고 말해요. 세트. 세트. S-E-T. 우리 세트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 뭐 음식 시킬 때 세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세트라는 건 결국은 무언가를 모아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세트 하면은 뭐 거기에 뭐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햄버거 세트만 해도 햄버거만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햄버거 세트라고 해서 그 회사에서 정해놓은 내용물이 들어있단 말이야. 거기에 뭐 감자튀김 있고 콜라 있고 음료 있고 그쵸? 그런 식으로 무언가를 모아둔 거를 우리는 집합이라 그래요. 말 그대로. 그래서 햄버거 세트를 풀어서 말하면 햄버거 집합이야. 햄버거 집합. 그래서 집합에서는 주로 알파벳 S를 많이 씁니다. 그 세트의 S자를 따와서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합이 하나만 있을 때는 S 뭐 아무거나 다 써도 되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A, B, C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고 S를 써서 나타내는데 그러면 그 집합이 뭐냐? 자, 집합이라는 건 우리가 딱 무언가를 모아뒀을 때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돼. 맞죠? 햄버거 세트만 해도 결국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트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냥 딱 뭐가 들어있는지 대놓고 알고 있잖아. 거기서 변경하는 걸 제외하더라도 일단은 세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다 알고서 시키지. 뭐 거기에 햄버거 세트니까 거기에 뭐가 있고 뭐가 있어서 같이 들어가서 주는 거예요 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 어디서 맞지? 맞죠? 마찬가지야. 집합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모으고 싶어. 이 학원 내에서 어떤 학생들을 모으고 싶어. 그래서 어떤 학생들을 모을래? 라고 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뭐 2003년생의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2003년생만 모아보자 라는 걸 얘기할 수도 있고 그쵸? 그쵸? 몇 년생을 모으자라고 했을 때 그 해에 태어난 우리는 정확하게 주민등록 번호라는 게 있고 거기에 내가 태어난 연도가 정확하게 적혀 있고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확인이 된단 말이야. 아, 그때 태어난 사람은 누구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확인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린 그런 거를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의 모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모아봐. 그 고등학교 2학년을 모았을 때 그거를 우리가 집합이라고 말하는 거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걸 모았을 때 싹 모았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있을 거 아니야. 그 각각의 사람들 하나하나를 우리는 집합의 단위에서는 원소라고 불러요. 원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걸 집합과 원소의 관계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합이라는 거는 어떤 큰 틀에 있는 울타리 같은 거잖아요. 그쵸? 큰 틀의 울타리 같은 거고 그 울타리 안에 누군가를 집어넣는 거잖아. 뭔가를 집어넣는 거잖아. 그러면 그 집어넣는 애들이 크겠어? 이 울타리가 더 크겠어? 울타리가 더 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합은 대문자로 쓰고요. 원소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자들이기 때문에 소문자를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소문자를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집합은 이 원소가 이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수학에서는 늘 말하지만 그 말하는 거, 글로 쓰는 거가 귀찮아가지고 만든 것들이 수식이잖아요. 그치? 원소가 집합 안에 들어있어! 라고 말하기 귀찮아서 만든 거 기호고 그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오른쪽에는 집합이 들어가고 왼쪽에는 원소가 들어가요. 여기서 잘 봐. 왼쪽에는 반드시 원소가 들어가야 해요. 원소. 오른쪽에는 집합이 들어가야 돼요.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 삼지창 형태의 모양을 써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 삼지창, 이거 잘 알아두라고 하는 이유가 이 가운데 줄 없는 거 하나 있거든? 이 가운데 줄이 하나 없는 게 있어. 얘가 딱 없으면 여기 집합과 집합이야. 그거는 뒤에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운데 줄이 포함되어 있는 거는 반드시 원소와 집합. 됐어? 됐어? 그러면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소 B가 A에 얘는 포함된 거잖아요. 아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게 다요? 집합에 대한 설명은, 내용은. 그럼 그 밑에 이제 그러면은 그 집합을 이제 우리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집합을 써야 되잖아요. 그쵸? 집합을 써야 돼. 집합을 쓸 건데 어떻게 쓸 거냐? 쓰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건 2가지고요. 나머지 1가지는 보통 이제 좀 쉽게 표현하면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 뭐냐면 읽어볼게요. 자, 1번 원소 나열법이래. 그냥 딱 읽어만 봐도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지 않아?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이야. 말 그대로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누군지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그쵸? 그러면 그 원소를 다 쓰면 돼요. 그 대신 우리는 무조건 집합의 기호는 잘 봐. 우리가 어떤 집합을 모을 거면 A라는 집합에는 뭐가 들었냐? A라는 집합에는 예를 들어서 10보다 작은 자연수들의 모임 이라고 해볼게요.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나는 말 그대로 A라는 집합을 쓸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집합의 기호로 우리는 이 중괄호를 씁니다. 반드시. 중괄호. 중괄호.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했어? 원소나열법이죠. 원소나열법. 말 뜻 그대로거든요. 원소를 다 나열하라만 이 말이야. 그럼 다 쓰면 돼. 1, 2, 3, 4, 5, 6, 7, 8, 9, 10. 제일 무식한 방법이죠? 그치? 제일 무식한 방법. 그냥 원소를 다 나열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원소가 너무 많으면 어떡해요? 원소가 너무 많으면 중간에 점점점의 형태로 생략을 해서 쓰면 됩니다. 됐죠? 됐죠? 그 원소들은 반드시 규칙이, 우리가 어차피 수학에서는 그 많은 원소들을 표현할 때는 항상 규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짝쓸 때는 2, 4, 6, 8, 점점점 이렇게 쓰면 되고요. 뭐 홀 쓸 때는 1, 3, 5, 7, 점점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규칙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규칙을 바로 볼 수 있게끔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갑자기 뜬금없이 3, 1, 5, 9 이렇게 홀수 쓰지 말고 그렇게만 안 쓰면 점점점을 이용해서 요 생략된 걸 써주면 됩니다. 이게 말 그대로 원소 나열법입니다. 자, 2번째 조건제시법.
자, A라는 집합에는 어떤 원소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조건제시법은 말 그대로 A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들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주는 방법이야. 말 그대로. 됐어요? 자, 그러면 A라는 집합에는 일단은 X라는 원소가 들어있대요. X는 우리가 늘 말하는 변수입니다. 변수. 그 조건에 맞는 수들. 됐어요? 그러면은 X바 이렇게 써줍니다. 조건제시법은. X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 여기에는 A라는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의 조건을 써주시면 돼요. 원소의 조건 X는 10보다 작은 자연수. 이렇게 조건을 써주시면 돼요. 됐어요? 됐어요? 이게 조건제시법입니다. 조건제시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그림입니다. 그림. 벤다이어그램.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면 어떤 주머니처럼 보이는 거 하나 있죠. 그쵸? 그래서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서 A라는 집합이 있는 거야. 그리고 사실 얘는 그림으로 표현했다 뿐이지 결국은 원소나열법이랑 같습니다. 2, 3, 4, 5, 6, 7, 8, 9, 10. 이 주머니 안에 원소들을 싹 다 써주시면 돼요. 됐나요? 이게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원소를 여기는 계속해서 지금 용어 설명밖에 없어. 선생님이 뭐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정리 뭐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용어 설명이야. 이걸 다시 읽어봐야 돼 너희가. 복습할 때는 사실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이랑 수업하고 나서도 복습할 때는 영상 보는 것보다는 그냥 책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돼요. 어차피 내가 해주는 것도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읽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는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자, 121페이지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래 밑에. 원소가 이렇게 봐봐. 이 안에 어떤 원소들이 몇 개가 들어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의 개수를 우리가 셀 수가 있으면 그 개수가 몇 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원소는 우리가 집합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집합. 예를 들어서 집합이야. 자연수의 집합. 이것도 집합이 되죠. 왜? 자연수가 뭔지는 알잖아 우리가. 근데 너무 많을 뿐이지. 맞아요? 맞지? 수가 너무 많을 뿐이지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일단 알아. 알긴 알아. 그러면은 걔도 집합은 돼. 근데 너무 많아서 우리는 이런 걸 셀 수 없는 집합, 개수를 셀 수 없는 집합, 그걸 무한집합이라고 얘기해요. 됐어요? 그러면 셀 수 있는 집합은 뭐겠어? 유한집합이겠죠? 그쵸? 셀 수 있는 집합. 그러면 자, 원소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머니 안에 아무 원소도 들어있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집합에다 조건을 제시했어. 어떤 조건을 제시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에 있는 학생들 중에 3살 이하의 학생들을 모아라. 3살 이하가 들어올 수 있을까? 그 집합에? 없죠? 그쵸?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집합의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집합은 맞잖아. 우리가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지?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는 0개라고 셀 수도 있죠. 유한집합이면서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 이렇게 빈 공간, 빈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집합. 됐어요? 그래서 공집합의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동그라미 땡.
얘를 공집합의 기호로 씁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공집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러면 이렇게 유형집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알겠지만 개수를 쓸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잘 봐. 자, 요거 요 집합의 개수 A는 몇 개야? 10개죠? 그쵸? 그럼 10개를 이렇게 말로 쓸 거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NA라고 해서 얘는 10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10개이다. 그러면 N 공집합 얘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0이죠, 0. 맞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로 우리는 n 가로의 집합. 그러면 그 집합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됐죠? 됐죠? 그럼 바로 문제로 좀 볼까요? 문제 바로 나오네. 그럼 문제를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4의 양의 배수 집합을 A라고 한대요. 그러면 집합 A를 쓸 거야. 어떻게 쓰냐? A라는 집합은 4의 배수들 중에 양수인 것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4, 8, 12 계속 가는 거야. 끝나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8의 양의 약수의 집합 B는 8의 약수들만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 2, 4, 8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첫 번째 1번 1은 A에 들어있나요? 1이라는 원소는 A에 들어있냐? 아니죠? 없죠 여기에. 네, 틀렸어요. 안되네. 자, 2라는 원소는 B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했죠. 속해있지 않다. 2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잘못됐네? 안돼요. 5라는 원소는 B에 들어있나요? 5 여기 보여? 찾을 수 없네요. 없다. 6이라는 원소는 A에 들어있냐? 들어있지 않대. 그쵸? 들어있지 않은 거 맞아? 맞네. 아, 얘 맞네. 8이라는 원소는 B에 들어있죠? 들어있네요? 여기 얘도 틀린 거. 됐나요? 그냥 용어 보시면 돼요. 밑에 얘부터 있어야 되는구나. 순서가 잘못됐네. 내가 밑에 걸 먼저 해버렸죠. 자, 집합에 다음 중 집합인 걸 골라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그쵸? 애매한 거 안 돼. 애매한 건 안 됩니다. 1번.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 키가 작다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키가 작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를 거야.
뭐 농구 선수가 봤을 때는 키가 다 작아 보일 수 있고요. 그쵸? 뭐 유치원생이 봤을 때는, 요새 유치원생도 키가 큰가? 유치원생이 봤을 때는 다 커 보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의 기준은 누가 정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키가 크다 작다 이런 애매한 표현은 절대로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집합으로 만들려면은 키가 크다 작다가 아니라 170보다 작은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딱 해놓으면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직접 재서 키에 대한 표현을 정확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170이라는 숫자가 안 넘으면은 거기에 들어가고 넘으면 못 들어가고 그쵸?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예쁜 학생들 얘도 마찬가지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는 다르죠. 그치? 혈액형이 B형인 우리 학교 학생들의 모임. B형이고 우리 학교라는 거는 누군가가 지정을 해서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학교의 학생은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고 거기서 B형인 거는 혈액형에서 정확히 우리가 나오죠. 그쵸? 그럼 얘도 정확하게 누가 들어가는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얘도 집합입니다. 자, 키가 170인데 문제는 170에 가까운 우리가 거리가 가깝다 멀다도 마찬가지야. 가깝다 멀다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우리 제일 많이 듣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야 이제 거의 다 왔어. 근데 알고 봤더니 20분을 더 가야 돼. 맞지? 그 사람 기준에서는 이제 거의 다 온 게 맞을 수도 있어. 근데 내 기준에서는 아직도 20분이나 더 가야 되잖아요. 그치? 마찬가지야. 이런 것도 정확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됐어요?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죠? 그쵸?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다 뭔지 알죠? 여기 들어가는 수. 다 뭔지 알잖아. 그러면 얘는 집합 맞죠? 여기에 있는 숫자 뭔지 다 알면은 집합이 맞네. 그리고 다음. 자,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진 집합을 쓰는 거야. 자, 여기 잘 봐. 이거 해석하는 방법 잘 보셔야 돼요. B라는 집합은 원소가 뭔지를 봐야 돼. 원소가 뭐야? X 더하기 Y가 원소인 거야. 맞아? 여기 봐.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옆에 있으니까. 자, X 더하기 Y가 원소인 거야. B의 원소는. 맞죠? 그러면 그 조건이 어디에 써져 있어? 여기에 써진다 그랬잖아요. 맞아? 그러면 얘가 말하는 조건은 너네가 X라는 원소는 A라는 집합에 있는 거고 Y라는 원소는 얘도 A라는 집합에 있는 거야. 그러면 A에 있는 원소를 두 번을 골라서 더한 게 원소라는 거죠. 맞아?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걸 찾아볼까요? 00 고르면은 0 더하기 0이니까 뭐야? 0이죠? 01 고르면 1이고 02 고르면 2죠? 맞아요? 그리고 11 고르면 2죠? 근데 이미 이거 한 번 있잖아. 자, 중복되는 건 2번 이상 쓰지 않아요. 중복되는 거.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사용해서 나타낼 거다. 한 번만. 얘도 순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왜 밑에 거 문제 먼저 보이냐? 이것도 하고 할게요, 그냥. 아이씨. 자, 그 다음 1, 2 고르면 3이고요. 2, 0 고르면 다시 2죠? 그쵸? 그리고 2, 1 고르면 3이고 2 고르면 4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 맞아요? 자, 얘도 똑같아. C라는 집합은 원소가 X랑 Y의 곱으로 이루어진 거야. 맞아? 그리고 그거의 조건이 뭐야?
A에 들어있는 원소와 A에 들어있는 원소를 곱한다 라는 뜻이야. 맞죠? 맞죠? 그러면 또 골라. 0, 0. 0 곱하기 0 하면 0이고요. 0 곱하기 1도 0이고요. 0 곱하기 2도 0이죠. 그리고 1 곱하기 1은 1이고요. 1 곱하기 2는 2고요. 맞죠? 그럼 2 곱하기 2는 4고. 됐나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됐죠? 됐죠? 뭔가 순서가 자꾸 왜 반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집합에서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진 거는 원소나열법으로 바꾸래. 자,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1번과 2번은 원소나열법이고요. 그쵸? 그리고 3번과 4번은 X라는 집합, 요 바가 들어가면 다 조건제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쉬운 거는 사실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된 거는 원소나 다 쓰면 돼요. 조건제시법을 쓴 건 우리가 그 안에 들은 게 뭔지를 조건을 보고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조건 뭐야?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 2, 4, 6, 8, 10, 12.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나? 없죠? 마찬가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그러면 4, 7, 10, 13. 더 이상 끝나는 데가 없죠. 그러면 이 점점점을 이용해서 그냥 무수히 많이 간다라는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규칙이 딱 보이잖아. 몇씩 더해져가? 3씩 더해져 가죠. 그러면 계속 앞으로 3씩 더해져 가는 숫자들만 나온다는 거야. 됐죠? 그럼 조건제시법이 중요한데, 자, 얘는 그래도 좀 쉬운 편이긴 하거든. 얘는 뭐야? 10의 약수 아니야? 그래서 X는 10의 양의 약수.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어요? 근데 얘는 아마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X는 3의 배수죠? 맞아? 맞아? 근데 얘를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쓸 수 있어. 3의 배수보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수들. 자연수. 0인 자연수. 사람마다 표현법이 달라요. 근데 결국은 표현법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숫자가 들어가진 않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 얘도 3의 배수도 상관없고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자연수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된다. 딱히 상관없다. 자, 다음. 이게 페이지가 넘어가면 바로 넘어가는구나. 자, 다음. 자, 다음 중 무한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무한집합인 거. 자, 1번. 원소는 X래요. 그러면 옆에 조건이 있네. 조건 뭐야? X는 3 곱하기 N을 쓰래요. 대신 N은 뭐야? 1, 2, 3, 4죠? 그러면 1, 2, 3, 4를 넣고 써서 찾아. 1 넣으면 3, 2 넣으면 6, 3 넣으면 9, 4 넣으면 12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이 안에 원소 제한 개수가 있죠? 4개로? 그쵸? 유한집합이네요? 무한 아니네? 자, 얘는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래요. 9보다 큰 수 중에 한 자리 홀수가 있어? 없죠? 자, 이런 거 쓸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안 쓰면 돼요.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이런 게 뭐야? 공집합인 거야. 그래서 얘가 공집합인 거야. 됐어요? 그러면 들은 게 없으니까 개수가 0개죠? 그럼 셀 수 있는 거네? 유한집합이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다음 1과 2 사이인 기하분수래요. 자, 기하분수 다른 말로 뭐냐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소수들이죠. 맞아? 그러면 생각해봐. 1과 2 사이의 소수가 몇 개야? 몇 개야? 셀 수 있어? 셀 수 있다는 분은 한번 세봐. 원하시면 세보게 해줄게요. 언젠가 끝나지 않을까? 다음 대를 이어서 한번 세보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그래서 기하분수는 우리가 셀 수가 없는 개수죠. 그래서 얘는 무한집합입니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4번 세 자리 자연수 셀 수 있나? 그쵸? 세 자리 자연수 100부터 시작이잖아. 몇 가지? 999까지.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우리는 숫자에서 시작과 끝이 있으면 셀 수는 있죠. 그쵸? 이거 외적인 얘기지만 100부터 999까지 몇 개야? (100부터 999까지) 둘이 빼고 1 더하면 돼요. 너네 1부터 10까지 개수를 셀 때 10에서 1 뺀 다음에 1 더하는 거야? 됐죠? 자, 다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0보다 작은 유리수래요. 유리수. 그럼 이거 부등식이니까 한번 인수분해 하면은 x-2 x-1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 x는 1부터 2까지죠? 맞죠? 이래서 공통수학 2를 하는데 부등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럼 1부터 2의 유리수 몇 개야?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두 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한다.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지 않았어? 그쵸? 수직선에서 두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수많은 유리수가 존재하고 또는 수많은 무리수도 존재한다. 그쵸? 마찬가지야. 1과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하겠네요. 심지어 얘는 무리수도 무수히 많죠? 그쵸? 뭐가 됐든 무수히 많은 수기 때문에 무한집합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이제 너희가 좀 문제를 실수하기 좋은 문제가 이제 그 밑에 나와요. 실수하기 좋은 문제. 잘 봐.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아까 원소의 개수를 할 때 n 요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 집합이 들어간다 그랬죠? 맞아요? 원소의 개수를 말할 때 그럼 집합이 누구야? 요 집합이야. 요 집합을 우리는 이 안에 원소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물어본 거야. 맞아? 원소 몇 개 들어있어? 하나 있죠? 0이라는 수 하나 들어있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면은 한 개인 거야. 한 개. 이거 공집합이라서 0이라고 착각하는 학생들 있어. 공집합 0이 되려면 이게 되려면 그냥 이렇게 되면 돼요. 또는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0이라고 해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거를 찾으라는 거야. 중괄호 안에. 그러면 여기는 중괄호 안에 몇 개 들어있어? 하나, 두 개죠. 자, 여기서도 너희가 잘 봐야 돼. 집합 안에 공집합이라는 기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얘는 집합이 아니야, 이제는. 집합 안에 들어있잖아, 어쨌든. 이렇게 생긴 기호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냥. 그럼 얘는 그냥 이 중괄호 집합이라는 기호 안에는 한낱 원소일 뿐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를 개수에서 제외하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됐죠? 됐죠? 그래서 원소 몇 개야? 두 개죠? 맞아요?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원소가 몇 개? 하나, 두 개, 세 개죠? 얘는 몇 개? 하나, 두 개. 맞아요? 그럼 세 개에서 두 개를 빼내니까 몇 개 남아? 하나 남는 거죠? 네, 맞아요. 자, 그럼 얘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3이 5보다 큰 거 맞잖아. 5가 3이보다 큰 거 맞잖아. 이렇게 말하면 바로 한 대 맞아. 5가 3보다 크다가 아니라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 많다라는 뜻이야. 원소의 개수 많아? 똑같죠? 개수는 똑같은 거 아니야? 네. 같아요. 얘는. 원소의 개수는 둘 다 한 개입니다. 3과 5의 크기를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집합의 개수의 값을 비교하라는 거야. 개수의 값을 비교해서 개수가 같은지 누가 더 많은지 적은지 개수의 값을 비교하라는 겁니다. 자, 얘는 자, 이 5번 잘 보셔야 돼요. 5번. 5번 잘 보시면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아까 1이라고 했죠? 그쵸? 그럼 얘는 1이야. 이거 공집합이 들어가 있잖아. 얘 옆에 중괄호가 있어 없어? 없죠? 얘는 그럼 집합이야? 집합이야? 됐어요? 됐어요? 중괄호가 없으면 집합이고요.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원소야. 차이점 알아셔야 돼요. 됐지? 그러면 요 집합,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라고? 없다 그랬잖아요. 공집합의 원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몇 개야? 한 개인 거죠? 공집합 기호라는 이 한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거야. 됐죠? 됐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 말 안 해도 이제 얘는 얘 정도는 알죠? 몇 개? 두 개. 됐어요? 그래서 더하면 몇 개가 되는 거야? 네 개가 되는 거죠? 됐죠? 됐죠? 일단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문제를 자 봅시다. 또 저번처럼 마이크가 안 들어가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봅시다. 이제 이번에는 넘어와서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 이제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집합도 결국은 어떤 그 주머니 같은 묶음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우리는 집합 안에 또 집합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음식 시킬 때도 그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뭘로 예를 들까? 햄버거 세트인데 그 가끔 보면은 세트 중에 그런 거 있죠.
햄버거 세트 플러스 뭐 치킨 들어있고 막 이런 거 있지. 같이 해서 시키는 그런 음식 있잖아. 그런 것도 또 다른 하나의 집합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은 걔는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합 안에 또 다른 세트 집합이 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집합과 집합의 관계를 말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부분집합. 말 그대로 어떤 집합이 있는데 두 집합 A, B가 있는데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 집합에 속해 있는 거야.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A에 있는 원소를 아무리 갖다가 찾아도 B 밖에 있는 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럴 경우 우리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A는 B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기호를 아까 얘기했죠? 요 가운데 줄만 딱 빠진 요 모양. 그쵸? 그래서 얘는 여기가 집합이고요. 여기도 당연히 집합입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둘 다 집합이 들어가야 해요. 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A가 B에 포함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포함되지 않았다는 아까 짝대기 긋는 거죠? 요거? 그쵸? 포함되지 않는,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아닐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됐죠? 그러면 부분집합의 성질은 이런 거야. 자, 부분집합은 너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도움을 주자면 우리 숫자에서 약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수 같은 거. 우리 모든 수의 약수를 구할 때 반드시 존재하는 게 있어요. 약수에 반드시 존재하는 거. 1이죠, 1. 맞아요? 부분집합에도 반드시 존재하는 게 하나가 뭐냐? 공집합입니다.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어떤 A라는 집합 안에 뭐 1, 2, 3, 4, 5 이렇게 원소가 들어있다고 쳐. 그러면 여기에 내가 일부분을 정해서 집합을 만들 거잖아. 그쵸?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정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지? 또는 이렇게 정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야. 맞죠? 그러면 C라는 부분집합, A의 부분집합은 2랑 3을 원소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B라는 부분집합은 원소가 있어, 없어? 없네? 그러면 이 친구는 A의 부분집합이지만 공집합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에는 공집합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수에서 1 말고 또 반드시 포함된 게 누구죠? 자기 자신. 맞아요? 공집합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항상 부분집합으로 갖습니다. 왜? 이렇게 부분집합을 정하면 되잖아. 이렇게. 맞죠? 이렇게 부분집합을 정해버리면 1, 2, 3, 4, 5가 다 들어있네? 근데 A도 1, 2, 3, 4, 5가 다 들어있네? 맞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항상 부분집합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B에 들어있고 B가 C에 들어있으면 자, 벤 다이어그램 보시면 돼요. 잘 봐. A가 B에 들어있대요. 맞죠? 그리고 B는 C에 들어있대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A는 C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C 밖으로 나갈 수가 없죠? 왜? 애초에 B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A도 C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된다. 이게 부분집합이다. 그럼 여기서 일단은 하나 얘기를 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부분집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부분집합을 찾는 방법. 어떤 집합이 A가 있어요. A가 있어. A가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그래서 그 부분집합 어떻게 찾나요? 자, 부분집합 가장 먼저 들어가 있는 거 고민하지 말고 공집합 하나 들어가면 돼요. 공집합 하나. 됐어요? 그 다음 1만 들어있는 거 하나, 2만 들어있는 거, 3만 들어있는 거, 4 들어있는 거, 이렇게. 됐죠? 그리고 2개 들어있는 거, 1, 2, 1, 3, 1, 4, 2, 3, 2, 4, 그리고 3, 4.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 3개 들어있는 거 1, 2, 3 1, 2, 4 2, 3, 4 3개짜리 다 찾았죠? 그러면 4개 들어있는 거 1, 2, 3, 4 끝이죠? 부분집합은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됐어요? 원소가 하나짜리 딱 쓰고 2개짜리 딱 쓰고 3개짜리 딱 쓰고 4개짜리 딱 쓰고 됐죠? 물론 이거를 너희가 일일이 직접 다 찾아서 쓸 일은 잘 없을 거야. 잘 없을 거야. 개수가 적을 때나 쓰지 많을 때는 다 일일이 쓸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 두 집합이 서로 같으려면 어떨 때 두 집합이 같냐? 자, 두 집합이 같다라는 표현은 이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등호를 사용해서 두 집합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당연히 두 집합이 같지 않으면 등호가 아니다. 짝대기 긋는 거죠? 또? 그쵸? 같지 않다.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는데 두 집합이 같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A의 집합의 원소와 B의 집합의 원소가 서로 다 같아야지 됩니다. 원소가 서로 다 같아야 한다. 그게 두 집합이 같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A의 원소를 싹 다 쓰고 B의 원소를 싹 다 썼을 때 두 집합은 같은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두 집합은 같다라고 하고 그때 자 A와 B가 같으면 A는 B에 들어있고 그리고 B도 A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줍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A와 B가 같을 때는 A가 B에 있고 그리고 2고 그리고 또는 2고 B가 A에 있고 됐죠? 됐죠? 뭐 원소 나타내서 서로 같은 원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원소 나타냈을 때 같은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나오냐? 다음 페이지에 진부분집합이라고 해서 우리가 방금 전에 부분집합을 했죠? 부분집합을 했죠? 자, 진부분집합은 어려운 건 아니고 진부분집합은 말 그대로 그냥 진짜 부분집합이야.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뭔 정신 나간 소리냐? 진부분집합, 우리 부분집합 중에 잘 생각해보면 공집합도 있고 이렇게 부분집합이 있을 때 A라는 집합에서 1, 2, 3, 4, 5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집합도 존재하죠. 맞아요? 이런 부분집합도 존재하잖아. 근데 얘는 결국은 A랑 어때? 똑같이 생겼죠? 맞지? 그러면 얘는 진짜 부분집합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딱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냥 나랑 부분집합을 다 썼을 때 나랑 똑같이 생긴 애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치? 그 하나만 빼면 걔 나머지가 진짜 부분집합이야. 그래서 진부분집합은 자기 부분집합들 중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집합을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해요. 그러면 너네 단순하게 생각해봐. 부분집합이랑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차이나? 하나죠, 하나. 나 자신 하나만 딱 빼는 거잖아요. 맞아요? 나만 딱 빼면 돼요. 그냥 나랑 똑같이 생긴 데 하나만 딱 빼면은 나머지는 진짜 부분집합이야. 그래서 우리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 개수에서
하나를 빼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단순하게 예를 들어 좀 작게 예를 들면 우리가 1,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있어. 그럼 부분 집합은 뭐야? 공집합 1, 2, 1, 2 이렇게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부분 집합이야. 근데 얘 뺀 나머지가 얘네가 진부분 집합이야. 이해됐죠? 이해됐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다음. 그러면 그 밑에 나오는 이제 부분 집합 개수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수업할 때마다 이걸 계속 세팅을 해서 와야 돼. 자, 진부분 집합의 개수 문제가 나오는데, 진부분 집합 개수를요, 이거 너네 여기랑 그 옆에 페이지에도 이렇게 나오거든? 특정한 걸 포함한 진부분 집합? 맞죠? 특정한 원소를 포함한 진부분 집합도 나오잖아. 이거 요대로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라. 이거 이대로 외우잖아? 너네 나중에 정작 문제 활용해서 풀 때는 못 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뭐냐? 우리 다행히 최근에 경우의 수가 끝났잖아요. 그쵸? 경우의 수가 안 나가지 않았잖아. 타이밍이 참 좋았어. 경우의 수를 푸시면 돼요. 우리가 부분집합을 쓸 때요. 봐봐. 내가 원소가 1, 2, 3이라고 존재한다고 했을 때 부분집합들을 보시면 첫 번째 공집합 1, 2, 3, 4, 아니지 1, 2, 1, 3, 2, 3, 1, 2, 3이거든? 그쵸? 그쵸? 잘 봐. 부분집합을 찾는 방법은 내가 1과 2와 3으로 어떤 부분집합을 찾기 위해선 1, 2, 3을 쓰거나 안 쓰거나 하면 돼요. 이해됐어? 그러면은 1이라는 원소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두 가지죠.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맞죠? 맞죠? 그럼 2라는 원소로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두 가지죠.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3이라는 원소로 할 수 있는 것도 몇 가지야? 두 가지죠. 맞아? 그럼 얘네들을 곱해준 게 우리는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해볼까? 2, 4, 8이죠. 8개여야 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대로 나오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야. 1, 2, 3으로 원소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서 그걸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드는 거야.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동전할 때 동전 앞뒷면 나오는 거 서로 다른 동전 3개가 있어요. 서로 다른 동전 앞뒷면 해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쓰는 거고 뒤가 나오면은 그냥 그 숫자는 안 쓰는 거야. 그럼 1이 써져 있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고 2라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고 3이라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는 거야. 그래서 동전을 던져. 그래서 던져서 나오는 경우의 수를 찾는 거야. 그러면 던졌을 때 내가 만약에 앞면이 나왔어. 그럼 1, 2, 3을 다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게 얘야. 동전을 던졌어. 1, 2, 3을 봤는데 뒷면, 앞면이야. 그럼 2, 3만 쓰는 거잖아. 그럼 2, 3을 쓴 게 얘야, 얘. 동전을 던졌는데 1만 앞면이 나오고 2, 3이 뒷면이 나왔어. 그럼 누가 1만 쓰라는 거잖아.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서로 다른 동전 3개를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 나오는 경우의 수랑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이렇게. 알았지? 경우의 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2의 n제곱이야. 2를 곱하는 원소의 개수만큼 곱하는 거니까. 이 n이 원소의 개수거든요. 1부터 n까지잖아. 그럼 A1으로 할 수 있는 거 뭐야? 쓰거나 안 쓰거나. 얘로 할 수 있는 것도 쓰거나 안 쓰거나. 얘도 앞면, 뒷면 다 앞면, 뒷면이잖아요. 그럼 앞면, 뒷면 두 가지씩이니까 전부 다 동시에 던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다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되죠.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렇게 해서 찾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진부분집합은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어? 아까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자기 자신 하나만 딱 빼라. 맞죠? 맞죠? 그러면 이렇게 경우의 수로 접근하면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게 쉬워요. 자, 옆에 보시면 특정한 원소를 같거나 같지 않는 부분집합이라고 했잖아. 잘 봐. A의 원소 중 K개는 반드시 원소로 같는데요. K개는 반드시 원소로 같는데. 그러면 그 K개의 원소는 반드시 쓰면 되는 거죠. 맞아? 잘 봐. 1, 2, 3, 4가 있어. 그럼 내가 부분집합들을 찾을 때 공집합부터 1, 2, 3, 4, 뭐 1, 2 이렇게 해서 쭉 나갈 거잖아. 그쵸? 잘 봐. 내가 1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갖고 있는 부분집합을 찾고 싶어. 그러면 1이 써져 있는 것만 찾는 거잖아. 그러면 1은 무조건 쓰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1은 무조건 앞면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2는 앞면이든 뒷면이든 상관없죠. 3도 앞면이든 뒷면이든 상관없죠. 4도 상관없죠. 그리고 곱하는 거겠지, 동시에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2의 4제곱에서 1개를 뺀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이걸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걸 외우지 마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은 동전 중에 누군가를 반드시 포함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동전은 앞면만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그 밑에 뭐야? 특정 원소의 개수를 갖지 않는.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야? 그 원소는 버리고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어차피 안 쓸 거잖아, 우리가. 맞죠? 어차피 안 쓸 거면은 내가 그 원소를 볼 필요 있어? 없죠? 그러면은 n개 중에 m개는 갖다 버리세요. 쓰지 말라고 했으면 버리면 되죠. 맞죠? m개는 버리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주사위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거 할 거잖아요. 맞죠? 마찬가지죠? 자, K개는 원소를 갖고 M개는 원소를 갖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K개는 할 수 있는 거 앞면밖에 없고요. 그쵸? 그쵸? 그리고 M개는 뒷면밖에 없죠. 맞아? 그러면 그걸 뺀 나머지를 가지고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맞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 문제를. 뭐야? 됐죠? 됐죠? 자, 이제부터 문제를 한번 보면서 7번. 자, 7번은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얘를 보자마자 반드시 되는 거 하나는 무조건 있거든요. 이 문제 무조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거 찾는 거 많이 나오거든. 잘 봐. 잘 봐. 우리가 여기에는 문제 없는데 이거를 하나 써놓고 볼 건데 요거랑 얘가 1번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1번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여기에는 없는데 이게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아둬야 돼요. 공집합 A가 들어있는 거. 잘 봐. 잘 봐. 얘는요. 요 집합이 뭔지 알 필요도 없어요. 요 집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얘는 무조건 되는 거야. 얘는 항상 성립합니다. 항상 옳다.
선생님 집합이 뭔지 몰라도요? 네! 몰라도요. 어떤 집합이든 집합이기만 하면 항상 옳습니다. 얘는 거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왜? 아까 뭐라 했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은 공집합은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죠. 미안, 말이 잘못됐네. 모든 집합의 공집합은 부분집합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얘는 항상 옳습니다. 이게 나오면 얘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맞는 거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1번이야. 이거 중요하거든. 이거 되게 여기에 그래서 공집합 이거 안 넣어주고서 하는 경우 있어. 잘 보셔야 돼요. 됐어? 됐어? 자, 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보는 거는 이제 보는 방법인데요. 자, 우리가 두 가지를 보는 거야. 우리한테는 두 가지의 기호가 있어요. 삼지창 모양과 삼지창이 아닌 이 가운데 빠진, 삼지창이 가운데가 빠진 모양. 그쵸? 자, 삼지창의 모양은 뭐를 보냐면 이 왼쪽에 있는 전체를 보는 거야. 삼지창 모양은 이 왼쪽에 있는 이 전체를 보는 거고요. 이 전체 됐어? 그리고 삼지창이 아닌 요 모양은 요 안에 들은 애를 보는 거야. 그 중가로 안에 있는 걸 보는 거야. 잘 봐. 삼지창의 모양에서 이 전체, 이 공집합, 이 기호 모양이 요 안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요거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있어, 없어? 여기 있죠? 맞아? 그럼 맞는 거야. 이해됐어요? 얘도 봐봐. 요거랑 똑같이 생긴 거. 이거랑 똑같이 생겨야 돼. 됐어? 이거랑 진짜 똑같이 생겨야 돼. 있어? 공집합. 우리가 쓰면은 공집합 하나 있고, 1 하나 있고, 2 하나 있고, 이거 하나 있는 거죠. 요 안에는. 그쵸? 얘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있어? 없죠? 아닌 거야. 틀렸어. 자, 3번. 얘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있나? 1, 2에 중괄호 쳐져 있는 거 있어? 있죠? 네,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삼지창의 모양은 항상 이 왼쪽에 있는 전체의 모양을 싹 다 똑같이 생긴 걸 이 안에서 찾아야 돼요. 이 안에서. 됐나요? 그러면 얘는 이 안에 있는 모양만 보고 찾으시면 돼요. 또 이 중괄호 안에 들은 게 여기에 들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있어? 있죠?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각각을 원소로 보는 거니까 얘네 둘이 들어있어? 들어있죠? 맞는 거야. 1도 있고 여기에 있는 1은 요거고요. 여기에 있는 2는 요거야. 맞죠? 그러면 요거는 맞을까? 자, 여기 이미 써놨구나. 얘네 둘을 잘 보시면 둘의 모양은 같은데 기호가 다르죠. 다름에도 서로 둘 다 만족을 하죠. 됐어요? 보는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보는 방식이. 됐지? 그래서 요 보는 방법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음. 자, 두 집합 A, B가 있는데 이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의 부분집합이래요. 그러면 요 A에 있는 원소들은 다 어디에 있어야 돼? B 안에 들어있어야 되죠. 근데 현재 B에 들어있는 원소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게 누구야? 3밖에 없죠. 맞아? 근데 A에는 1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B라는 친구도 1은 가지고 있어야지만 들어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얘나 얘 둘 중에서 하나가 반드시 1이어야 하겠네. 맞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가 1인 경우 또는 A 플러스 1이 1인 경우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가 1인 경우는 a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1이고 a는 i 또는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네요. 맞아요? 됐죠? 됐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문제의 실수 a 값이라고 써있죠? 그치? 그럼 얘 실수야? 아니죠? 아니야. 이거 근데 실수라고 안 써있으면 i랑 마이너스 i도 봐야 됩니다. 복수어서 a라고 할 수 있어요. 얘는 다행히 실수라고 해서. 그러면 얘는 결국은 볼 필요가 없는 친구가 돼버렸네요. 안 되니까. 그쵸? 그럼 우린 얘만 보면 되네. a는 뭐야? 0이죠? 그쵸? 끝났네. 됐나요? 다음. 이번에도 똑같아. 잘 봐. 두 집합이 존재해. 두 집합이 서로 같았으면 좋겠다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랑 3이랑 같았으면 좋겠고,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을 수가 없네요. 그쵸? 그러면 이 친구는 누구랑 같아야 돼? 얘랑 밖에 같을 수가 없네요. 맞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2니까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0. 그러면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 그래서 a는 1 또는 2인 거죠. 맞아? 그러면 나는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죠. 첫 번째 a가 1인 경우 1 넣어보면 직접 넣어보면 돼요. 마이너스 2랑 1 넣어보면 3이고요. 이게 a고 집합. b는 1 넣어보면 3이랑 1 넣어보면 1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랑 둘이 생긴 거 어때? 똑같아? 똑같죠? 네, 그러면 되는 거야. A1 되는 거야. 얘는 어쩌다 얻어 걸린 거긴 한데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되면은 A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찾아보셔야 돼요. 똑같이.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2일 때구나. 1이 마이너스 아니야. 2일 때. 2 대입해봐. 그럼 마이너스 2랑 2 대입하면은 뭐 나와? 2, 4, 4, 8. 그리고 B는 3이랑 마이너스 2. 이렇게 또 두 개 나오죠? 맞아? 둘이 같아? 아니죠? 이럴 경우에 얘는 안 되는 거야. 각각 비교해야 돼요. 됐어요? 됐어요? 다음. 이게 아마 너희가 문제 쓰는 시간이나 이런 게 줄어들면서 수업이 좀 더 빠르다고 느낄 수는 있어.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해줘야 된다. 알았지? 이거 빔을 쓰면 단점은 그거야. 너희가 숨 돌릴 틈이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문제를 풀고 다음 문제가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숨 돌린 틈을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그냥 잠깐 원래는 너희가 숨 돌릴 틈을 어떻게 잡냐면은 선생님이 문제를 쓰는 동안 숨을 돌리고 있거든. 애들이. 근데 이제 빔을 쓰면은 단점은 문제를 쓰는 시간이 없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본인들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긴 해. 너희가. 근데 장점은 반대로 내가 필요한 걸 빨리빨리 좀 나갈 수 있죠. 쓸데없이 좀 버려지는 시간이 줄어든다. 나는 그래서 사실 빔은 이제 선생님들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있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너희는 학원을 왔을 때 그 짧은 시간이라도 좀 더 뭔가를 하나를 더 가져가고 더 들어야 되잖아. 물론 나중에 까먹는다 치더라도 결국 다시 한번 듣기 전까지 한 번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있으면 좋다가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물론 이거를 내가 하자고 하진 않았어. 원장님이 이미 할 생각이 있었더라고. 나 오기 전에. 근데 이놈의 학원 선생님들이 실천력이 약해가지고 안 하고 있다가 내가 하다 답답해가지고 내가 할게 이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다 알아보고 찾아서 한 거거든. 아무튼 그래. 내가 항상 말하죠. 어디 가서 튀면 좋을 거 없다.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뒤에서 얌전히 생활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거 열심히 한다고 월급을 더 주진 않으니까. 자, 농담이고,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은 알아는 줍니다. 못 알아주는 회사면 나가면 되지. 안 그래? 자, 봅시다. 자, A라는 집합은 3, 4, 5, 6, 7이라는 집합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은 잘 봐. 5는 반드시 원소로 같고요. 7, 3, 6은 원소로 같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3하고 6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뒷면을 안 쓰는 거고 앞면을 쓰는 걸로 하면은 3하고 6은 뒷면이 나와야 되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맞죠? 그리고 5는 반드시 써야 되니까 앞면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무조건. 얘는 무조건 앞면 나와야 돼, 앞면. 그럼 4하고 7은 앞면이든 뒷면이든 상관없는 거 아니야? 네. 앞면 또는 뒷면, 앞면 또는 뒷면 동시에 던질 거니까 곱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2의 제곱. 됐어요? 됐어요? 자, 여기서 요 친구가 또 나왔네. 뭐야? 저거도죠. 저거도죠. 잘 봐. 얘도 늘 말하지만 적어도 한 개의 홀수라 그랬으니까 홀수가 몇 개 보여? 하나, 둘, 세 개 보이죠? 그러면 적어도 한 개의 홀수라는 얘기는 홀수가 하나일 경우 또는 두 개일 경우 또는 세 개일 경우 다 나눠서 구한 다음에 더하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싫잖아. 한 개일 때 쭉 구하고 또 두 개일 때 쭉 구하고 세 개일 때 쭉 구하고 심지어 한 개일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알아? 한 개일 때 3이 들어있고 5, 7이 없는 경우 그리고 5가 들어있고 3, 7이 없는 경우 7이 들어있고 5, 3이 없는 경우 이렇게 다 구해야 돼요. 그러면 5는 쓰고 얘 3은 쓰고 5, 7은 안 쓰니까 한 개 해서 2의 제곱이고 얘도 2의 제곱이고 2의 제곱이고 더하고 그 다음 두 개인 경우 또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너무 불편하잖아. 그쵸? 그러면 이게 아닌 나머지 한 가지 경우가 뭐야? 홀수가 없는 경우죠. 맞아? 그러면 전체 부분집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2의 5제곱 개수만큼 될 거야. 맞죠? 각각의 동전으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니까 2를 5번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런 다음에 홀수가 없는 걸 빼면 돼요. 홀수가 존재하지 않는 걸 빼면 돼요. 그럼 홀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 뒷면 나와야 되고 뒷면 나와야 되고 뒷면 나와야 되고 맞죠? 그러면 1에 얘는 두 가지 얘는 두 가지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2의 제곱을 빼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그러면 32 마이너스 4니까 총 28개의 부분집합을 갖는다. 부분집합을 갖는다. 그 다음 잘 봐. 이거 11번이요. 너네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야.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11번이요. 앞에 했던 10번과 같은 문제고요. 요게 저 뒤에 집합에 대한 연산을 배울 거야, 우리가. 바로 다음 시간에. 그때 또 요런 비슷한 문제가 또 나와요. 그러면 그 문제는 세 개 다 같은 문제거든? 근데 말만 달라요. 우리 그런 문제 많이 봤지? 그런 문제 많이 봤지? 마찬가지야, 얘도. 잘 봐. 얘가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2, 4 있고요. 얘 집합을 쓰면 양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쓸 수 있겠네. 맞죠? 맞죠? 이랬을 때
잘 봐. 이게 무슨 뜻인지 얘를 해석해야 돼, 결국은. 요 놈을 해석해야 돼. 요 놈을 해석해야 돼. 잘 봐. 결국은 x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된 거야. a가 2, 4야. 그리고 b가 1, 2, 3, 4, 6, 12야. 이렇게죠. 자, 요거를 해석해 볼게요. x는 요거 b죠. b의 부분집합입니다. 1번 여기까지 맞죠? 맞죠? 틀려? 맞죠? x가 b에 들어있다 그랬잖아. 맞죠? 맞죠? 근데 x에는 뭐가 들어있어? x엔 뭐가 들어있어? 2하고 4가 들어있죠. 맞아?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아? b의 부분집합인데 어떤 부분집합이에요? x는 2하고 4를 포함한 (2와 4를) 반드시 포함한 부분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있던 문제를 글로 써놓은 걸 수식으로 바꿔놓은 거야. 같은 문제고요. 앞에서 그랬잖아. 누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맞죠? 맞죠? 응, 같은 문제잖아요. 얘를 문제를 해석하면 이거야. x는 b의 부분집합 중에 2, 4를 반드시 포함한 부분집합이야 라고 말한 거를 수식으로 바꿔놓은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거 그래서 같은 문제라고 알고서 풀어야 돼요. 반드시. 알았지? 그러면은 여기서 2, 4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 2로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4로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나머지는 몇 가지? 두 가지 동시에 어떻게? 곱하면 되죠? 맞아요? 그럼 이게 몇 제곱? 하나, 둘, 셋, 넷. 4제곱. 이해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진짜 수식으로 써져 있는 걸 우리가 언어로 해석해내야 되는 게 너희가 수학에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그거를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됐죠? 됐죠? 여기까지